오늘 가져오신 관심주는 ST팜입니다. 이거 바이오 관련 회사죠? mRNA 관련하는 회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ST팜도 여러 차례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네. 일단 추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름대로 이제 추세가 약간 전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원료 의약품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공급을 하고, CDMO라고 해서 위탁 개발 또는 위탁 생산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단어로 기억하실 것은 바로 올리고라고 하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요 핵심 원료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반기 실적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는데 매출액이 881억, 영업이익 40억 나왔고요. 2020년도 연간 가이던스 제시한 게 매출액이 2,200억에 영업이익 160억인데 이거 꾸준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 때 상반기 40억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러면 80억 이상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 영업이익 잘 기억해 보시면은 연간 56억 기록했습니다. 작년도에 흑자 전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요 올리고 매출액이 올해 한 1,200억 이상 나온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리고 지금 핵산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좋아진 이유가 희귀 질환 중심으로만 공급을 하다가 만성 질환 중심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는 곳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3분기부터는 고지혈증 치료제 렉비오라고 하는 게 지금 생산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가 렉비오 이거를 품목 허가를 받아서 이제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 위탁 생산을 누가 했냐면 바로 ST팜이 합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이 고지혈증 치료제 관련된 제품도 출하가 되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장지설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연말 대비 올해 연말 비교해 보면은 공장 증설,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3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늘어난다는 것들은 물량이 더 많아지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 160억인데 내년도 실적이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내년도 영업이익이 450억까지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T팜은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게 주가가 좀 가려고 하면 다시 뭐 흔히 말하는 꼬라박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려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 기업은 역시나 장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있는데 나름 이제 실적이 작년부터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올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폭, 이 성장률이 매우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밸류가 약간 비싼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계속적으로 올리지는 아마 못할 겁니다. 부담을 갖는 것 같은데 여튼 실적이 계속 빠르게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는 충분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오늘 이야기드린 이유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약간 전환되는 분위기예요. 그동안 쭉 내려가다가 약간 위로 이제 올라가려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다. 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이 좀 고개를 들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제 추세 전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제시하셨고요. 손절가는 9만 원입니다. 15만 원 우리 시간적으로 보면 한 1년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일단 운용 기간은 한 1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 연말에 15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더블이 좀 강세에 보인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삼성이 어제 새로 내놓은 폰들에 대한 사전 계약이 굉장히 많다는 뉴스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폴더블 폰이 최초 이제 공개가 된 이후에는 그 전에 일단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올랐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재료 소멸 관점에서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요. 사전 예약 판매, 그 다음에 이제 본 판매가 이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판매되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집계량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보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작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는데요. 작년에 이제 세 번째 시리즈였습니다. 사전 예약이 대략 한 92만 대가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지금 언론 보도상 나오고는 있는데 네 번째 시리즈 이번에 나온 제품들 보시게 되면은 대략 한 100만 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단순 비교해 보시면은 일단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은 작년에도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폴더블 스마트폰에 부품이 많이 탑재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 작년보다 올해 더 좋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무난하게 작년만큼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지금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을 많이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그 스마트폰 자체의 판매량, 출하량 계속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더블 스마트폰은 계속적으로 판매량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폴더 4 시리즈, 조금 더 비싼 제품은 이번에 작년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밑에 단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부품 업체들도 상당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네네. 따라서 오늘 종목들 보시게 되면 파인테크니스가 한 4%대, KH바텍이 한 6%대 올라가고 있고 세경하이테크도 한 4% 정도 올라가고 있고 인터플렉스도 한 2.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는 역시나 사전 판매 흥행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탑픽으로 세경하이테크를 이제 꼽아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이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진 건 다 알겠는데 파인테크닉스나 KH바텍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은 부품이 이제 이원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을 조달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여러 곳에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고 있는데 세경하이테크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까지는 여튼 독점 공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상당히 3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도 당연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경하이테크를 꼽아드렸었고 여러 네. 차례 방송에서 많이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세경하이테크를 비롯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볼 때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사전 판매 이 흥행과 함께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출시 전에 기대감으로 좀 오르다가 한 2만 1,000원대에서 딱 막히더니 쭉 빠졌거든요, 다시. 근데 이제 최근에 폴더블 폰이 좀 잘 팔린다 그러니까 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어디까지 그럼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매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작년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네. 한 1주에서 2주일 빠졌다가 주가가 똑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사전 흥행 성공했다. 그다음 판매는 좋았다는 소식과 함께 작년에는 34,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올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판매량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최소한 작년 대비 올해는 2배 이상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목표 주가를 한 4만 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자 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9월 사이에 주가 차트 모습을 보시면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다. 출시 이후에 좀 빠지다가 잘 팔린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시세가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윤캐스터 이제 IT 쪽 저희가 본다고 하고 폴더블 관련대를 봤거든요. 또 다른 거 어떤 거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좀 죽어있는 테마로 불리는 네네. 5G 관련주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서진 시스템이나 KMW가 좀 반등 2%, 3%의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은 정말 너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무 대표님.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서진 시스템은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이동하면서 보고서가 좀 나왔길래 읽어봤는데 5G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방금 캐스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죽어 있는데 그래도 종목별로는 저는 차별화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혹시 뭐 저평가 가치주 이런 기업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합니다. 서진 시스템이 이제 5G 쪽 그러니까 무선 통신 쪽으로 부품을 좀 납품하기 때문에 관련주를 엮여서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IT 부품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다른 사업 쪽에서 많은 부품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기로 매출처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잘 보시면은 실적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을 봐도 지금 내년 실적 대비했을 때 PER이 지금 보니까 5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가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나온 보고서에서 목표 주가를 대략 한 22,000원대까지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22,000원도 워낙에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괴리율 때문에 목표 주가를 좀 약간 하향 조정한 거지 원래 밸류라면 제가 볼 때는 그 한 3만 원 이상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어서 그렇지 분명히 이런 기업들이 반드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시점은 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어떤 그런 가정에서는 주가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서진 시스템은 5G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그나마 네. 좀 볼만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IT 기업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마저 2차 전지까지 볼까요? 아침에 이제 SK네트워크스의 M&A 때문에 저희가 충전과 관련된 회사들은 좀 봤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세트업체라든지 그쪽 소재 부품 쪽은 안 봤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일단 저도 오전 중에 좀 2차 전지 관련된 네네. 기업들 좀 봤는데 일단 눈에 띄었던 것은 에코프로 BM이 이제 오랜만에 반등해 줬는데 뭐 개별 기업의 이슈가 있거나 그런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올라오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이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이번 좀 시장이 좀 빠질 때 제가 코스닥 시장 내에서 좀 특징으로 봤던 건 뭐냐면은 대형주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버틴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여튼 지금 살 게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은 사는 느낌이었고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이제 소재 업체들을 좀 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시가총액 밑에 쪽에 있는 기업들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낙폭도 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닥 내에서 지수만 놓고 보았을 때도 2차 전지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잘 버텼고 밑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빠졌는데요. 반대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역시나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LNF 이런 기업들이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주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일단 이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최근에 뭐 이슈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여튼 실적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약간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전,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도 이런 비슷한 흐름을 좀 느꼈습니다. 1분기 실적 때 좀 잘 나왔다가 약간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재차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양극재, 에코프로, BM, LNF는 최근에 투자 이야기 지금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게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놀랄만한 뉴스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당연한 뉴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있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들 기업의 재료를 지금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대략 한 30조 이상 투자하면서 역대 최고의 지금 투자를 지금 늘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단에 있는 소재 업체들 당연히 납품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발맞추어서 우리 업체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시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내년도에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조정 시마다 꾸준히 지금 비중을 늘려갈 시점입니다. 이들 네. 기업들이 뭐 고밸류다, 지금 뭔가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은 종목별로 빠지시게 되면은 좀 많이 담으셔라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항상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얘기하다 보면 이재부 대표께서는 고밸류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씩 모아가면 2, 3년 뒤에는 꽤 괜찮은 시세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도 저희가 이제 옥석은 좀 가려야 되겠죠. 대부분 이제 선두권에 있는 선두 업체를 많이 보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제가 에코프로를 네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강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5년도 제가 이제 탐방을 많이 다니던 그 시절에 그때는 전기차가 진짜 거의 안 돌아다닐 때입니다. 그때 제가 전기차 이야기 많이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게 되도 않는 소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연기관차 대부분이 다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성장 섹터이면서 또 수익성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LNF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좀 담아두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제가 지금 매수하라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적으로 뭐 한두 달 보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1년 그리고 한 길게는 3년, 5년을 봐야 된다 그 말씀 네.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셔라 이렇게까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영 캐스터 이제 오늘 반등이 그렇게 아주 강한 건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그렇다 보니까 약세를 보이는 곳들도 있을 텐데 혹시 약세 보이는 업종 중에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때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최근 좀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 중에 원자력이 좀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네. 수소나 풍력에 이어서 태양광도 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원자력만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3%, G2파워도 4%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홀로 쉬어가는 건 이 단순 순환매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원전보다는 정말 친환경 에너지 쪽을 주목하는 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이제 항상 에너지 관련된 섹터 말씀드릴 때 풍력이나 뭐 태양광,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신재생 쪽 많이 말씀드렸고 저는 특히나 이제 수소 이야기 많이 드렸고 원전은 이제 약간 이제 물음표를 달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잘 트렌드를 보시면은 풍력이나 뭐 태양광, 수소는 무조건 쓰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원전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 자꾸 나오고 있어요. 국가별로 그렇고 정책적으로 자꾸 바뀔 수 있는 섹터가 원자력 쪽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은 혹시라도 잘 되면 괜찮지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대비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 드렸던 거고 지금 이제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빠지는 것들은 저는 다 순환매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그래도 좀 올라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나마 최근에 시장 밀리더라도 안 밀리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오늘처럼 반등하는 구간에서 뭐 전기차라든지 다른 친환경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쪽은 조금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고요. 원전은 일단은 뭐 국내는 일단은 내비두시고요. 해외 쪽에서 수출이 좀 나오는지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사우디 쪽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이집트 그다음에 동유럽 쪽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과 함께 기술과 관련돼서 수출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좀 늘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에너지 대란이 심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또 마냥 그냥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보시되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 보라 말씀드리겠고 SMR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쪽은 무언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모멘텀은 분명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SMR 관련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MR이 소형 모듈 원전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련주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BHI나 뭐 오르비테 이 정도 일단 꼽히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한전, KPS 이런 기업들만 일단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실질적인 관련 기업은 건설주입니다.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이런 쪽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업체와 지금 함께 사업들을 하거나 MOU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건설주를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 지주주들이 같이 다 오릅니다. 이거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거에 대한 건가요? 어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긴축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금리를 또 울트라 스텝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금융주들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장중에 조금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금리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은행주들 그다음에 보험주도 올라가는 모습이고 근데 이게 추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참 이제 꺾였습니다. 5월, 6월 달 KB금융만 보더라도 주가가 강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밑에 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약간 반등한 모습이었고 오늘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인데 지금 뭐 금리가 뭐 0.75냐 뭐 1%냐 또 어제 나온 거 보면은 이제 0.5도 지금 강하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 건데 0.75가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는 분명히 아닌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긴축 강도가 다시 높아진다, 다시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증시가 빠진다. 이런 전망은 제가 볼 때 이미 다 알고 있던 거고 너무 캐캐묵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은행주들, 뭐 보험주들 일부 올라가는 것들은 순환매 관점이다. 이런 투자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 의견을 네. 드리자면은 은행주들은 여튼 지금 수익성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말로 가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주 관심 두시는 분들은 안정성 측면에서 은행 예금 넣어둘 바에는 은행주 투자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뭐 1년, 2년 이렇게 좀 길게 투자하시면서 매년 배당을 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추가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연말 배당 노리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시죠? 대표 은행 지주들 중에서 어디를 제일 좋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항상 이제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요 기업들 말씀드리고 네. 있고요. 이들 기업들이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테마로 항상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는데 중소기업 단위입니다. 푸른저축은행 여기도 사실 수익성 좋고 배당이 원래 높았던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워낙에 주가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테마성을 움직이거나 꼭 연말 배당 시즌 되면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주 관심 두시는 분들 혹시 중소형 단에서는 뭐 그런 기업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일하이텍은 가고 세비캠은 또 주춤하고 둘이 주가가 좀 다른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두 개 기업 다 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알고 네네.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상장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들 기업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관심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실적도 체크를 좀 해봤고 사업적 내용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 밸류에이션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두 개 기업 다 PER 기준으로 볼 때 30배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2차 전지 소재 업체들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의 밸류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적정 주가선의 거래는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규 상장 기업들이 늘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네. 기대감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뭔가 시장이 안 좋을 경우에 새로운 기업들,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급하게 일단 뭐 따라서 매수를 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다 말씀드리는 것들이고요. 저도 지금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이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 하는 기업들 직접 탐방도 가보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가 뭐 급하게 접근할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들 기업들이 약간 제가 볼 때는 상장 프리미엄이 빠질 경우에는 좀 조정받는 기간이 올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체들이 약간 쉬어가듯이 이들 기업들도 주가가 쉬어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매수하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것들이고요. 이 폐배터리 같은 것도 약간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일단은 소재 업체와 장비 업체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다 쓴 배터리,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재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재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단해주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 업체들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건 여기에서 뭔가 소재를 다시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뽑아가지고 다시 재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성일 하이텍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좋기 때문에 저는 네. 오히려 탑픽 그러니까 가장 선두권에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자 말씀드리는 거고 이 기업 보니까 일단 실적도 영업이 올해 기준으로 볼 때 300억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차전지 소재 업체보다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한 번씩 우리가 조정 시에 좀 관심을 두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아시겠죠? 재사용, 재활용. 그러니까 재사용이라는 거는 이제 다시 충전해가지고 배터리 사용하는 거고요. 재활용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저희가 리튬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추출해가지고 다시 활용하는 걸 재활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을 하고 있는지 기업별로 조금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 캐스터하고 얘기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정도 더 볼 시간이 되는데 어떤 걸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요즘 태조 이방원에 관심이 쏠리면서 리오프닝은 정말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네. 오랜만에 파라다이스가 3% 가까이 오르고 있고 참 좋은 여행도 2%, 진에어도 2.2% 오르면서 빨간불을 좀 켜내고 있습니다. 잊혀졌던 이쪽은 좀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재무 대표님? 일단 이쪽은 저도 말씀드리기 참 민망할 정도로 참 좋다라고 연초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친 그런 섹터인 것 같고 특히 이제 항공주들은 사실은 좋은 어떤 모멘텀 호기를 맞았는데 이 국제 유가가 어떻게 보면 주가에 많이 발목을 잡은 것 같고 네. 실적에도 사실은 영향이 좀 줬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보시면은 선방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잘 나왔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가가 좀 더 뒷받침되었으면 오히려 실적은 더 잘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요. 여튼 이쪽은 뭐 회복된다라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여행주들, 항공주들 계속적으로 수치가 이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를 하면서 계속적인 회복 기대감, 개선 기대감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이런 쪽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혹여라도 주가가 좀 물려있다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재무구조 안 좋아서 최근에 보시면 뭐 유상증자 이런 기업들도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약간 악재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주가에 이미 다 반영돼 있고 이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악재로 반영 안 되고 올라갈 만한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좀 꾸준히 보자 말씀드리는 거고 여행주나 뭐 항공주 이런 쪽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화장품도 리오프닝 관련돼서 무언가 기대감은 있었지만 썩 좋지는 않고요. 여전히 향후에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구분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